안녕하십니까.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. 오늘은 유명인 사주 분석 및 이름풀이 네 번째 시간으로 연쇄살인범의 그 대명사처럼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유영철이라는 인간에 대한 그 분석이 되겠습니다.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은요, 그 가끔씩 그 신문에 연쇄살인범이 이제 그 나와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데, 이 유영철이라는 그 사람은 20명이나 죽였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은 소재로 영화까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기억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엊그저께 그 TV에서 그 뭐 우리나라 10대 역술인을 뽑는다고 뭐 그러면서 이용돈 PD가 이제 역술인을 이렇게 그 테스트를 하는데 그때 등장한 그 사주가 바로 유영철 씨의 사주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의 사주를 한번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인터넷에 그 보면은 이 사람의 그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데요. 시간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3주만 갖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개 살인범들이 이제 TV에 나오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탁 둘러쓰고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, 저는. 그 우리나라는 사법 체계가 그 피해자들만 불쌍하고 그 가해자들은 일단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에서 보호를 아주 잘 해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그 얼굴까지 다 가리도록 세심한 배려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죠. 물론 밖으로 못 나온다는 그런 괴로운 점은 있겠지만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여도 사형시키지도 않고 계속 그 교도소에서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제공해 주면서 국가 예산으로 그 따뜻하게 잘 보살펴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교도소 같은 데 가면은 제가 그 군생활을 교도소에서 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요. 그 신도들하고 먹을 것 잔뜩 들고서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옵니다. 그런데 저는 그 가해자들에게 이 범죄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는 그 종교인들은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상해 갖고요. 그 가해자가 이제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갖고 이제 교도소에 딱 가잖아요. 그럼 그때부터는 좀 동정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. 그 사람한테 신경을 안 쓰고 가해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교도소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그 입을 거 먹을 거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면서 한마디로 그 밖으로 못 나올 뿐이지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산다.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20명이나 이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. 이 사람한테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생명들이란 말이에요. 이 중에는 막 그 젊은 여자들도 있고 뭐 대학 교수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인위적으로 자기가 살인을 했으면 제 상식적인 판단에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 똑같은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.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20명이나 죽였는데도 그 교도소에서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요. 고향은 전북 고창이라는 데예요. 그런데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고창이라는 동네가 상당히 멋진 동네고 제가 그 사람들 보면은 그 전북 사람들이 되게 사람들이 좋잖아요. 그런데 꼭 이런 그 범죄자들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좀 물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 유영철은 태어나기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.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다녔습니다. 삼남 일녀 중 막내고요. 아버지가 일찍 사망했어요.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.
이렇게 볼 수가 있고, 지금 그 가정이 되게 불우한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니까 집에서 그 좀 잡아줄 사람이 없다고 봐야죠. 그러니까 삼남 일녀중 막내니까 위로 형들이 있으니까 형들이라도 이렇게 그 동생들을 잘 보살피면 모르겠는데 그 집안이 너무 어렵게 살았고 그 형제들도 제 역할을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있다. 그러니까 반사회성 인격장애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. 안 되면은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다거나 뭐 그러면 참지를 못하는데 특히 이 유형철은 비경겁지가 강해갖고요. 그 반사회성 인격장애라는 말이 그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중퇴를 해갖고 사진기사, 중장비, 선원 등 여러 가지 일을 전전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진기사 같은 거, 중장비 같은 것도 그 독립적인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마음을 굳혀먹고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데 한 1년 정도 하다가 때려치고 또 1년 정도 하다가 때려치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. 그리고 22살 때인 91년도에 결혼을 했어요. 그러니까 나이 일찍 이제 그 학교도 그만두고 그랬으니까 22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요. 11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2002년도에 부인이 이혼 소송을 했고 부인이 이제 이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죠. 그 다음에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20명의 사람을 연쇄 살해합니다. 그리고 붙잡혀갖고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유영철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딱 보시면은요, 이 3주는 모르지만 사주가 아주 뚜렷하죠. 이 토기운이 4개가 있고 금기운이 2개가 있어요. 그러니까 비경겁재만 4개가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그 생해주는 금기운이 옆에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3주만 봤을 때에는요, 이 3주만 봤을 때에는 이 사주가 일반격인지 특별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. 토와 금기운을 그 용신으로 하는 일반격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 시주에 만약에 토하고 금기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목기운 같은 게 들어오면 일반격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 특별격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냥 일반격 사주로 봐야 되는지 지금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확실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지금 유형철이 하는 그 행동으로 봤을 때에는 일반격으로 추측이 됩니다. 일반격으로 추측이 돼요. 그러니까 그 특별격 같은 경우에는요, 이 육신이라든가 이런 그 사주 이론이 적용이 안 돼요. 그래서 비경겁지가 많아서 그 성격이 뭐 고집이 셀 것이다 이런 식의 그 분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반사회적인 그런 인격장애 같은 걸 갖고 있는 그런 유형철의 성격을 봤을 때 이 시주가 만약에 목기운이라든가 아니면 수기운이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와 갖고 일반격으로 봐야 돼요. 그러니까 토기운으로 좀 치중되어 있는 사주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이용돈 PD 그 종편 방송에서 하는 그 프로에서 뭐 유명 역술인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이제 프로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금 그 명리학계에서는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. 거기 보니까 그 부산의 박청아 씨 같은 경우는 그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정확히 딱 맞춰야 된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런데 제대로 맞추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 유명하다더니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저는 그 TV에서 그 유명 역술인을 찾겠다고 사람들 사주 2개를 이렇게 들이밀면서 잘 맞추나 못 맞추나 이렇게 테스트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.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점에서 모순이라고 생각하냐면요. 지금 그 유영철 씨 사주하고 예전에 그 유괴에 납치돼 갖고 그 사망한 그 어린아이의 사주를 이렇게 2개를 들이밀었는데
지금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1970년 4월 18일에 태어났거든요. 시간은 모르지만. 그러면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약 100여 명 정도 잡아야 됩니다. 지금 1970년생이면은요, 베이비붐 세대예요. 한 해 태어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. 그러면 100명이 훨씬 넘죠. 같은 시각, 그 2시간 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. 그러면 이 유영철 씨 사주를 딱 보면서 뭐 형을 살았겠다, 뭐 사람을 죽였겠다, 범죄자겠다, 뭐 이런 답이 나와야 이제 100% 맞는 답이잖아요. 그럼 그 사람이 아무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런 설명도 안 듣고 그냥 사주만 딱 본 다음에 그런 대답을 딱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럼 같은 시간에 태어난 그 100여 명의 사람들이 만약에 그 형살이 강하겠다, 교도소 한번 갔다 왔겠다,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1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교도소 갔다 왔겠어요? 그건 물론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 100명의 이 똑같은 1970년 4월 18일에 태어난 이 유영철이하고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그 100% 교도소에 갔다 왔겠냐고요. 그러니까 그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유영철만 연쇄살인범이 된 거잖아요. 물론 그 다른 사람들도요,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강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, 그 테레비에서 나온 거는 이 사람이 유영철 사주니까, 이 역술인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역술인이니까 이 사람이 범죄자라는 거, 그런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이 사주만 보고 딱 맞춰야 된다,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것은 그 테스트하는 그 자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. 그 의사들도 사람이 찾아오면 당신의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봅니다. 그 사람 얼굴만 보고, 그 사람 뭐 주민등록증만 보고 진료하는 게 아니거든요. 환자가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. 아, 나 어디가 아프고, 뭐 며칠 전서부터 뭐 계속 설사가 나오고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데 사주 보는 사람도 그러면, 아,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상황이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,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면서 사주만 그냥 딱 던져줘요. 그러면서 맞춰봐, 이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한들 그게 정답이겠냐고요. 만약에 그 어린아이 유괴당해갖고 살해당한 그 어린아이가, 이 사람은 죽을 확률이 80%입니다. 그랬거든요. 텔레비에서. 그 서울에서 그 잘 맞히시는 분이. 그러면 그 아이하고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만 100여 명 된다고요. 그러면 그 100여 명 되는 그 아이들이 다 죽었겠냐고요. 80명이 다 죽었겠냐고요.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. 그 사람에 대한 설명 없이, 구체적인 설명 없이 사주만 딱 던져주면서 정확하게 맞추길 바란다. 그 테스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주라는 것은 이 사주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다, 이것은 분석이 가능한데, 정확하게 맞추려면, 이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되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. 그래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, 그 사람의 용신과 기신을 찾아갖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제대로 맞출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사주를 받으러 온 사람하고, 사주 분석을 받으러 온 사람하고 사주 분석을 해주는 사람이 같이 의논하면서, 같이 얘기를 하면서 올바른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. 올바른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TV에서 하는 그런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. 그리고 이 사주 같은 경우는요, 이 사주를 이제 그 TV나 뭐 이런 데 자주 나오고, 뭐 책도 많이 쓰고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. 그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죠. 왜냐하면은 그 사주명리학이라는 것도 학문이니까 단지 그 사람이 뭐 어떠한 순간에 잘 맞췄다 못 맞췄다, 이게 문제가 아니라, 그 뭐 대학이면 대학교 사회교육원이면 사회교육원, 아니면 여러 곳에서 많은 다수를 상대로, 대중들을 상대로 강의를 한다, 이거 자체가, 그리고 책을 써갖고 이제 그 책도 많이 출간하고 뭐 그런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은 있다고 인정을 해야죠. 그런데
단지 TV에서 이제 못 맞췄어요. 그렇다고 그 사람을 뭐 갑자기 엉터리로 깎아내린다든가 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어저께 그 TV도 방영되고 그래서 저는 이 유명인 사주 분석을 누구를 할까 그 선정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. 사람들이 좀 관심이 가질 만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해야 되는데 매일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,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만 할 수도 없고 누구를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저께 그 TV 방영도 되고 그래서 이 유영철 씨의 사주를 한번 그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. 제가 그 유영철 씨 사주는 일전에 한번 봤었는데요. 이걸 보면서 저도 그 숨이 꽉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비경겁제가 너무 강해갖고 그리고 이 지지에 이제 진술충으로 충국이 발생하잖아요. 그러니까 배우자궁도 안 좋다고 봐야죠. 배우자궁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형제복도 없다고 봐야죠. 형제자매복도 없다고 봐야 돼요. 왜냐하면 비경겁제가 이렇게 강하잖아요.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이 토기운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귀신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복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. 친구복도 없다고 봐야 돼요.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형제자매복도 당연히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동생이 이제 이렇게 자라도록 형제들이 그냥 그 무관심하게 놔뒀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. 형제 간의 우애가 좋은데 이렇게 살인범으로 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그리고 친구도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. 친구 그러니까 그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친구도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이 사람 자체의 그럼 사주가 아주 형편없는 사주냐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아요. 형편없는 사주는 아니에요. 자기 의지도 강하고요. 어디 가서든지 그 제대로 살았다면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보자면은요,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의 그 연쇄 살인범이라는 이 유영철을 생각해서 그렇지, 그럼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성공한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유영철과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엔 그 성공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 중에는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그 명함 내밀 정도의 그 정도 그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그 경진월에 태어나갖고 무진일주를 갖고 있다. 구성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일단 자기의 의지도 강하고 그런데요. 그리고 그 지지가 이제 진진자형이잖아요. 이쪽으로는 진술충으로 깨지고 이쪽으로는 진진자형이에요. 그러면 이 지장간을 보면 여기에 이제 그 개수가 있는데 개수가 모두 재에 해당이 되거든요. 여자에 해당이 돼요.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란히 두 개가 이제 있는 거니까 일부 종사를 하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봐야죠. 그리고 일부 종사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부인 같은 부인 같은 여자를 얻어서 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양반이 연쇄살인 사건이 이제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 개미년이거든요. 개미년. 그 2003년 2003년 9월서부터 2004년 7월까지.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2003년 개미년 9월서부터 2004년 갑신년 7월까지예요. 그러면 개미대운에 속해 있는데 개미월에 이렇게 이제 그 살인사건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개미년이라는 것이 유영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 개미년이 어떠냐면요. 청간은 개미대운이 딱 들어오면은 청간은 무게합 화가 돼요. 합이 되죠? 합이 되면서 화기운을 생성을 합니다. 그러면 합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. 합이 돼서 생성되는 그 기운이 나에게 용신운이 돼야 돼요. 그런데 만약에 기신운이다. 그럼 별 볼 일 없다는 거죠.
그런데 무게합 화가 됐는데 생성되는 화기운이 기신운이죠. 왜냐하면 토기운은 4개나 되는데 그 토기운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인성운이 바로 화기운이에요. 그리고 지지는 기신인 토기운이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토가 이렇게 많은데 또 토가 들어와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개미 대운에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, 사실은 이 개미 대운이나 개미년이나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, 그렇다고 해갖고 이 사주만 보고 이 사람은 연쇄살인범이다, 살인을 많이 저지를 사람이다,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온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, 그건.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테스트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. 그럼 이 사주를 딱 받아갖고 이 사주가 유영철처럼 연쇄살인범이다,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뜨는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이 사주하고 똑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연쇄살인범이냐고요? 아니라니까요. 제가 틀림없이 말하지만 유영철이라는 이런 특이한 사람도 한 명 나왔지만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사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많이 영향을 미칠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잘 되면 아주 잘 되고 또 안 됐으면은 또 아주 이런 살인범까지 될 수도 있고,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지 이 사주만 딱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딱 찍는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해지기, 원래 좀 유명하신 분 같지만 딱 맞췄잖아요. 이 아이는 죽을 확률이 거의 80%로 봐야 된다 이랬잖아요. 그러면 똑같은 그 사주를 갖고 있는 100명이 넘는 애들이 거의 다 죽었냐고요, 지금. 아니거든요. 어떻게 같은 시각에 같이 태어났다고 애들이 다 죽을 수가 있습니까? 그런 죽음을 당한 애가 한 명이 나온 것 뿐이지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죠.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, 예를 들어서 유영철처럼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뭐 가정 환경이 아주 안 좋았다,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 원래 이렇게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강한데 이게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제가 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사람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. 그러면 반사회적인 그런 성향이 강해질 수 있다.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원래 비경겁제가 강해갖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스타일인데, 거기 인격적인 그런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잘못 나가면 참지 못하니까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갔을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, 뭐 이런 식으로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의사도 환자가 오면은 물어보잖아요. 당신 몸 상태가 어떠냐 이러면서. 제가 사주 분석을 할 때 동영상으로 사주 분석을 하지만 그 사람의 소개글을 자세하게 적으라 그러거든요. 그래서 저는 소개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.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, 지금 우리나라의 사주를 본다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보느냐, 가갖고 사주만 이렇게 적어요. 적어서 딱 주면 그것만 보고서 이제 떠드는 거예요. 그게 말이 됩니까, 그게?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사주만 보고 그렇게 떠드는데 막 또 찍는단 말이에요. 그거 보고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겠네 어떻겠네 막 그러면서 찍는데,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럼 1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똑같냐고요. 그래서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. 그래야만 앞으로의 어떻게 흘러갈지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영철 같은 경우는 사주 자체가 아주 고집도 세고,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기 힘든
그런 사주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 가정 환경 자체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봐야죠. 그래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뭐 그렇게 했다면 의외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꽤 있다. 왜냐하면 자기의지가 아주 강해요.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전문직이나 아니면은 자영업 쪽으로 그런 쪽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하지만 그 배우자와의 관계는 안 좋다고 봐야죠. 대체적으로. 배우자와의 관계는 안 좋으니까 여자를 잘 얻어야 되는데 여자는 좀 토기운이 적은 사람들. 토기운이 적으면서 좀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인생이 많이 바뀌죠. 그러니까 그 지금 텔레비에서 하고 있는 거는요. 완전히 쇼예요, 쇼. 그냥 사람한테 사주 딱 던져주면서 맞추나 못 맞추나 이걸 딱 보는 거잖아요.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성향의 두 사람을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. 하나는 연쇄살인범, 하나는 살해당한 어린아이 사주. 이거 두 개를 딱 던져주면서 맞추나 못 맞추나 한번 보겠다 이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고수라 그래도 그 맞추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맞췄다 그래도 그 사람이 고수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달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지금 그러니까 이 사주만 보고 있잖아요. 이 사주만 보고 여러 가지 성향은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사주는 틀림없이 연쇄살인범이다. 이 사람은 이제 살인범이 될 것이다. 이런 식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. 말도 안 되죠. 그게. 지금 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살인범이 된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. 그건. 그래서 하여튼 이 사주를 봤을 때 그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그 어린 시절에 그 제대로 그걸 이제 자기 자신도 극복하지 못한 거죠. 이 사주 자체에는 아주 자기 의지가 강한 걸로 보이는데 사람을 이렇게 그 겁도 없이 여러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는 자체가 그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용기가 가상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유영철처럼 무진일주가 아니라 만약에 뭐 기미일주다. 그러면 그렇게 못하죠. 기미일주 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. 그래서 이 사주의 구성 자체에는 장점도 많은데 그 완전히 빗나갔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토기운이 아주 강하니까 그 소화기관이 그리고 폐 이런 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토기운이 강해지면은요, 토가 이제 수를 제어하니까 수기운이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수에 해당하는 비뇨기 계통, 방광이라든가 아니면 생식기 계통 이런 쪽이 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유영철의 이름풀이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름풀이를 안 하겠어요. 왜냐하면 이름풀이를 해보니까 이 곡객장명법으로는 아주 좋게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장명법이라는 게 100% 맞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 유영철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그 곡객장명법으로는 좋게 나오는데 그 곡객장명법으로는 좋게 나오고 그리고 수리성명학으로는 나쁘게 나오는데 그 오행의 구성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용신에 해당되는 한자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름도 좋은데 사람이 이상하게 이제 삐딱하게 나갔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그 유영철 사주가 갑자기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제가 그 유영철의 그 사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신선한 사람을 찾아서 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